1981년 10월 29일 시리아 홈스 평원. 그날 아침 두 개의 깃발이 바람에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다른 하나는 늑대 꼬리.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가장 절망적이며 가장 단명했던 동맹이 그렇게 피로 물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가 어떻게 적을 형제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형제애가 얼마나 빨리 배신으로 변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세기 후반, 근동세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더 이상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자였습니다. 아니, 생존자라고 부르기조차 과분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죠. 1087년,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후 기독교 세계의 꿈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제3차 십자군이 아크레를 되찾긴 했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잃어버렸고 안티오키아 공국은 1568년 바이바르스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수천 년 된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10만 명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안티오키아의 대성당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미사를 드리다가 칼에 맞아 쓰러졌고 그들의 피가 제단을 적셨습니다. 트리폴리 백장령은 이제 지중해 연안에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동쪽에는 맘루크가, 남쪽에는 이집트가, 북쪽에는 셀주크가. 십자군 국가들은 더 이상 성지를 수복할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동쪽에서 새로운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몽골입니다. 칭기즈 칸의 손자들이 이끄는 몽골 제국은 세계사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잔혹한 정복 기계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무너뜨렸고 러시아를 짓밟았으며 페르시아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1958년 훌라구 칸의 몽골군은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습니다. 500년 동안 이슬람 세계의 심장이었던 도시가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양탄자에 말아져 몽골 기병들이 말로 짓밟아 죽였습니다. 피가 티그리스 강을 붉게 물들였고 시체가 너무 많아서 강물이 흐르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들은 강에 던져졌고 몽골 병사들은 그 책들이 만든 다리를 걸어서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바그다드 함락 이후 몽골 이란국은 시리아로 진역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맘루크 술탄국을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정복하며 지중해까지 도달하는 것. 이슬람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십자군과 몽골, 하나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싸웠고 다른 하나는 탱으리의 이름으로 혹은 그 어떤 신의 이름도 없이 순전히 정복의 욕망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적, 이슬람, 맘루크 술탄국. 그래서 1260년대부터 기묘한 외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몽골에게 사절을 보냈고 몽골은 십자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싸우자, 함께 이집트를 무너뜨리자, 함께 예루살렘을 되찾자.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동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포와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유럽 기독교 세계에서 몽골은 모순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파괴자였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를 초토화시킨 황금색, 말대. 마을을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학살하며 교회를 마구간으로 쓰는 야만인들. 교황청의 기록에는 몽골을 하늘의 재앙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자였습니다. 이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세력, 신이 보낸 채찍. 이교도이지만 적어도 우리 편의 이교도. 이 모순은 십자군 국가들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들은 몽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몽골 측에서 보면 십자군은 한심한 존재였습니다. 소수의 병력, 낡은 갑옷, 쇠퇴하는 왕국들. 한때는 무시무시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저 지중해 연안에 매달린 거지들. 하지만 몽골 이란국의 지도자들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십자군은 유용했습니다. 정치적 명분을 제공했고 보조 전력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항구들은 몽골에게 지중해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사랑이 아니라 필요로, 신뢰가 아니라 공포로. 종교적 금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십자군 병사들은 이교도와 함께 싸우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사제들은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청도 예루살렘 왕국도 트리폴리 백장령도 이 동맹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몽골 전사들 역시 십자군을 경멸했습니다. 약하고 느리고 규율이 없으며
전투가 끝나면 기도부터 하는 이상한 사람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이란국의 칸은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워라. 그래서 그들은 함께 섰습니다. 십자가와 늑대꼬리, 라틴 기도와 샤먼의 주문, 한신, 아래가 아니라 한적 앞에서. 이것은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1281년 10월 이 불가능한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시리아 홈스 평원에서 맘루크 술탄국의 대군을 마주하며 십자가와 늑대꼬리가 같은 전장에 섰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꿈꿨을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를 바랐을까요? 어쩌면 둘 다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공포로 맺어진 동맹은 뼈보다 빨리 부러진다는 것을. 1281년 10월 홈스로 가는 길은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홈스는 시리아 중부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도시를 장악하는 자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었고 다마스쿠스를 장악하는 자가 이집트로 가는 길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홈스 평원은 넓고 평평했습니다. 기병에게는 천국이었고 보병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싸운다는 것은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마주보고 죽이거나 죽는 것뿐. 연합군은 이 평원으로 천천히 행군했습니다. 그들의 구성은 기묘했습니다. 트리폴리 백장령의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중장갑 기병들, 갑옷으로 뒤덮인 사람과 말, 십자군 전쟁의 상징. 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수백 명. 한때는 수천이었지만 100년의 전쟁이 그들을 갉아먹었습니다. 아르메니아 킬리키아 왕국의 기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었지만 라틴이 아니라 동방정교회 계열이었습니다. 십자군과는 신학적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었지만 전장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칼 앞에서는 모두가 형제니까요. 용병 부대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독일인,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금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금화를 받으려면 살아남아야 했고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있었습니다. 툴루얀 장군이 이끄는 몽골 기병대, 수천 명의 기마궁수와 중기병,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살인 기계였습니다. 몽골 전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말 위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면서 활을 쏘고 말을 타면서 먹고 말을 타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의 복합궁은 100m 밖에서 갑옷을 뚫을 수 있었고 그들의 기동력은 유럽 기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몽골군의 전술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포위하고 화살을 쏘고 후퇴하고 다시 쏘고 적이 무너지면 돌격한다. 그들은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왜 칼로 싸우는가? 활로 죽일 수 있는데. 십자군 기사들은 이 전술을 비겁하다고 여겼습니다. 진짜 전사라면 정면에서 싸워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몽골군은 명예가 아니라 승리를 원했습니다. 이 연합군의 중심에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이몬 경, 트리폴리 백장령의 기사. 그는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7차 십자군에 참전했던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할아버지는 제3차 십자군 때 아클의 공성전에서 죽었습니다. 레이몬의 가문은 3대에 걸쳐 이 성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슬람의 손에 있었고 안티오키아는 폐허가 되었으며 트리폴리는 이제 지도에서 곧 사라질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레이몬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되찾을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영지로, 포도밭이 있고 아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하지만 그의 의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홈스 평원에서 이교도들과 함께 다른 이교도들과 싸우면서 다른 하나는 카라, 몽골 전사. 그의 본명은 더 길고 복잡했지만 십자군들은 발음할 수 없어서 그냥 카라라고 불렀습니다. 검은색을 뜻하는 몽골어. 그는 25살이었습니다. 얼굴은 바람에 그을렸고 눈은 날카로웠으며 몸은 가죽과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라는 훌라구 칸의 원정에 참가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바그다드가 불타는 것을 보았고 페르시아의 도시들이 무릎 꿇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삶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존재하는 한 전쟁도 존재했습니다. 카라는 십자군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는가? 왜 그들은 무거운 갑옷을 입는가? 왜 그들은 전투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가? 전쟁은 신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인데, 하지만 카라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툴루얀 장군이 말했습니다. 십자군과 협력하라. 그들을 지켜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라는 레이몬 옆에 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행군 중에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레이몬이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카라는 웃었습니다. 하늘을 믿습니다. 탱글이, 하늘은 모든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레이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싸웁니다. 카라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들은 여기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는데. 레이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를 돕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쓸모있는 도구일 뿐. 카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도구도 필요합니다. 칼이 없으면 손으로는 적을 죽일 수 없으니까요. 레이몬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칼이군요. 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방패입니다. 서로 필요하니까 함께 싸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레이몬은 말했습니다. 신뢰는 없군요. 카라는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사치입니다. 전쟁에서는 필요만 있을 뿐. 그날 밤 레이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교도와 함께 서서 다른 이교도와 싸우려 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용서하실까 아니면 저주하실까? 레이몬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이면 전투가 시작될 것이고 그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며 그중 일부는 자신의 친구일 수도 있다는 것. 그는 다시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칼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침묵이 전장을 감쌌습니다. 새들조차 울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피부를 짓눌렀습니다. 카라는 말 위에 앉아서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맘루크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 피의 예감. 그는 활시위를 당겨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죽기에. 이제 우리는 홈스 평원의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연합군이 다가오는 동안 맘루크 술탄국은 침묵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맘루크. 이 단어는 아랍어로 소유된 자, 즉 노예를 뜻합니다. 하지만 맘루크 술탄국의 전사들은 어떤 노예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군사 엘리트였습니다. 맘루크 제도는 독특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지배자들은 어린 소년들을 중앙아시아와 코카소스에서 사들였습니다. 투르크족, 체르케스족, 몽골족 소년들. 그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고향에서 떨어져 나와 카이로의 변경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말타기, 검술, 창술, 궁술, 하루에 10시간 이상, 10년 동안. 그들은 노예였지만 동시에 전사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전투의 기술, 생존의 기술, 권력의 기술,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맘루크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술탄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술탄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맘루크 술탄국의 지배자들은 세습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하고 가장 영리하며 가장 잔인한 맘루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력 기반 체제였습니다. 피가 아니라 능력으로 오르는 사다리. 그래서 맘루크는 강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981년 맘루크 술탄국을 이끄는 사람은 칼라운이었습니다. 술탄 알만수르 칼라운. 그는 투르크계 맘루크 출신으로 노예에서 시작해서 제국의 꼭대기까지 올라온 인물이었습니다. 칼라운은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칼을 휘둘렀지만 동시에 정치판에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바이바르스 술탄 밑에서 장군으로 싸웠고 바이바르스가 죽은 후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칼라운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십자군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 몽골 이란국을 격퇴하는 것, 그리고 맘루크 술탄국을 근동세계의 유일한 패권 국가로 만드는 것. 홈스 전투는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십자군과 몽골의 연합군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서쪽의 십자군 국가들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을 것이고 동쪽의 몽골은 더 이상 시리아를 넘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칼라운은 전투를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홈스 평원의 지형을 연구했습니다. 넓고 평평한 땅, 기병에게 유리한 지형. 하지만 몽골도 기병이고 우리도 기병입니다. 차이는 무엇인가? 규율입니다. 맘루크 기병은 몽골 기병만큼 빠르지 않을지 몰라도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밀집 대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몽골이 유목민의 전술을 쓴다면 맘루크는 정규군의 전술을 썼습니다. 칼라우는 또한 심리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군과 몽골의 연합은 약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압박을 가하면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비대를 준비했습니다. 전장 후방에 숨겨둔 정예부대. 그들은 전투가 한창일 때 적의 측면을 치기 위해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함정. 맘루크 기병의 훈련은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말 위에서 살았습니다. 하루에 수백 발의 화살을 쏘았고 수십 번 칼을 휘둘렀으며 수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십자군보다 가벼웠지만 그만큼 기동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다양했습니다. 활, 창, 검, 메이스. 상황에 따라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맘루크 전사는 혼자서도 위협적이었지만 집단으로 움직일 때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북소리, 깃발, 신호. 명령이 내려지면 그들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전진, 후퇴, 포위, 돌격. 맘루크 군대를 보는 것은 춤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치명적인 춤. 연합군이 홈스 평원에 도착했을 때 맘루크군은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떳떳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만의 기병. 갑옷이 햇빛에 반짝였고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으며 말들이 땅을 긁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치 그들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오라, 싸우자, 죽자. 이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감의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을 기다렸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을 부술 것이다. 레이몬은 맘루크 대형을 보면서 입이 말랐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많다. 카라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입니다. 레이몬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카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레이몬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서 입 맞췄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카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탱글이여,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두 기도가 같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신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전투 전날 밤 양쪽 진영에서는 의식이 열렸습니다. 십자군 진영에서는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병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의 칼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적을 물리치소서. 성체를 나눴고 와인을 마셨으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레이몬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증오했고 의심했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저는 싸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제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가서 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레이몬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몽골 진영에서는 샤먼들이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북소리가 울렸으며 샤먼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들은 말의 피를 땅에 뿌렸고 영혼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여 우리와 함께 싸우소서. 탱을이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카라는 불 앞에 앉아서 말의 털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의식이었습니다. 말의 영혼을 하늘로 보내는 의식. 말이 하늘에 도착하면 조상들이 그 말을 타고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카라는 연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죽은 아버지 칼라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도 당신 곁으로 갈까요? 아니면 살아남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이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진영의 의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라틴 기도였고 다른 하나는 샤먼의 주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고 다른 하나는 탱그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두려움, 죽음 앞에서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어떤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신은 침묵합니다. 칼과 화살만이 말할 뿐입니다. 그날 밤 레이몬과 카라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십자군 진영과 몽골 진영의 경계 지점에서. 레이몬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카라는 대답했습니다. 칸을 위해, 제국을 위해, 그리고 당신은? 레이몬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질을 위해. 카라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 싸우지만 같은 적과 싸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이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항상 이상합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카라가 말했습니다. 내일 누군가는 죽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거나 나일 수도 있습니다. 레이몬은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카라는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승에서 만납시다. 당신의 천국에서든 나의 초원에서든. 레이몬도 웃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곳에 간다면 한잔합시다. 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날 밤 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아니, 예언이라기보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는 동료 전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누군가는 자신의 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아니, 신이 아니라 동맹을. 이 전투에서 우리는 함께 서 있지만 함께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전사들은 웃었습니다. 카라, 너는 너무 많이 생각한다. 전투는 단순하다. 죽이거나 죽는 것. 하지만 카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전투는 다르다. 십자군은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도 그들을 믿지 않는다. 이런 동맹은 오래가지 못한다. 누군가는 먼저 도망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죽을 것이다. 전사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카라가 옳다는 것을.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툴루얀 장군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운다. 십자군과 함께 이란국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고 칼날을 날카롭게 갈며 말의 발굽을 점검했습니다. 내일이면 전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든 다른 쪽 방향으로든.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피처럼 붉었습니다. 병사들은 일어났고 갑옷을 입었으며 무기를 들었습니다. 레이몬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그것을 숨겼습니다. 기사는 두려움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카라도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준비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죽기에. 연합군이 전진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앞에는 맘루크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침묵 속에서.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000m, 500m, 200m. 그리고 갑자기 맘루크군이 북을 쳤습니다. 둥둥둥. 소리가 평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대지의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몽골 기병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초승달 진영을 이뤘습니다. 중앙은 느슨하게, 양쪽 날개는 넓게. 이것은 고전적인 몽골 전술이었습니다. 적을 포위하고 사방에서 화살을 퍼붓는 전술. 그들은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100m 거리에서 그들은 활을 들었습니다. 1000개의 활, 10,000개의 화살.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맘루크 대형 위로.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고 쇳소리를 내며 갑옷에 부딪혔으며 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말들이 쓰러졌고 병사들이 땅에 떨어졌으며 피가 흘렀습니다. 레이몬은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맘루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올렸고 대형을 유지했으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화살이 쏟아지는데도, 동료가 쓰러지는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맘루크의 규율이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능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그들은 노예였을 때 배웠습니다. 고통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강함의 시험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멈추지 않고. 몽골 기병은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적이 무너집니다. 화살의 폭풍 앞에서 대형이 흐트러지고 공포가 퍼지며 병사들이 도망칩니다. 하지만 맘루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명령만 따랐습니다. 전진, 전진, 전진. 카라는 외쳤습니다. 더 쏴라! 그들을 멈춰라! 몽골 궁수들은 화살을 계속 쐈습니다. 화살통이 비었습니다. 다시 채웠습니다. 또 쏘았습니다. 하지만 맘루크는 계속 왔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막을 수 없는 파도. 그리고 양쪽 군대가 충돌했습니다. 몽골 기병과 맘루크 기병. 말과 말, 칼과 창, 살과 강철. 소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비명, 고함, 저주, 기도. 레이몬은 십자군 기사단을 이끌고 돌격했습니다. 그의 창이 맘루크 전사의 방패를 관통했고 그 전사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레이몬은 칼을 뽑았습니다. 다른 적이 다가왔습니다. 칼이 부딪혔습니다. 한 번, 두 번,
3번. 레이몬의 팔이 저렸습니다. 적은 강했습니다. 훈련받은 전사, 노예에서 시작해서 지옥을 견뎌낸 인간. 레이몬은 이를 악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칼이 적의 목을 그었고 피가 분수처럼 솟았습니다. 적이 쓰러졌습니다. 카라는 활을 버리고 검을 뽑았습니다. 근접전. 몽골은 활을 선호하지만 필요하다면 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을 몰아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검이 공중에서 원을 그렸고 적의 팔을 잘랐습니다. 팔이 땅에 떨어졌고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카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료가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맘루크가 1명의 몽골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카라는 말을 몰았습니다. 그의 검이 적의 등을 찔렀습니다. 적이 비틀거렸습니다. 동료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른 적을 베었습니다. 2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의 표시, 그리고 다시 싸움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투는 계획에서 혼돈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영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있었습니다. 전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생존만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베지 않으면 베입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훈련이 몸을 지배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느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반응만 했습니다. 칼이 다가오면 막습니다. 틈이 보이면 찌릅니다. 적이 쓰러지면 다음 적을 찾습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도살입니다. 서로를. 레이몬의 갑옷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자신의 피인지 적의 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팔은 지쳤고 숨은 가빠졌으며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싸웠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적을 베었습니다. 또 베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내를 다시 봐야 한다. 카라의 검은 부러졌습니다. 그는 땅에서 창을 주워 들었습니다. 죽은 맘루크의 창. 그는 창을 돌렸습니다. 1명을 찔렀습니다. 다른 1명을 쳤습니다. 창대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창을 버리고 다른 무기를 찾았습니다. 메이스. 무겁고 둔탁한 무기. 그는 메이스를 휘둘렀습니다. 적의 투구가 찌그러졌습니다. 적이 쓰러졌습니다. 카라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바로 그때 몽골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질서정연하게. 이것은 몽골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위장 후퇴. 적을 유인하는 전술. 후퇴하는 척하다가 적이 대형을 흐트리고 추격하면 갑자기 돌아서서 포위하고 섬멸합니다. 이 전술은 유럽에서 수없이 성공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헝가리에서, 러시아에서. 적들은 몽골이 도망친다고 생각하고 흥분해서 추격했다가 덫에 걸려 몰살당했습니다. 하지만 맘루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전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몽골과 싸운 모든 전투를 분석했습니다. 승리한 전투도, 패배한 전투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후퇴는 종종 함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맘루크는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천천히 전진만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몽골이 진짜 후퇴하든 가짜 후퇴하든 우리는 규율을 유지한다. 이것이 술탄 칼라운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이몬은 몽골의 후퇴를 봤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추격하지 마라. 이것은 함정이다. 십자군 기사들은 멈췄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명성을. 하지만 일부 젊은 기사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놈들이 도망친다. 쫓아가자. 승리다. 레이몬은 다시 외쳤습니다. 안 된다. 대형을 유지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부 기사들이 말을 몰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명, 20명. 그들은 후퇴하는 몽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레이몬은 절망했습니다. 바보들. 죽으러 가는구나.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몽골은 돌아서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후퇴했습니다. 더 빨리, 더 멀리. 추격하던 십자군 기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들은 싸우지 않는가? 그들은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새로운 군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맘루크의 깃발, 예비되었습니다. 술탄, 칼라운은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언덕에서 전장 전체를 조망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적이 완전히 전투에 몰입한 순간, 적의 대형이 흐트러진 순간, 적이 지친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칼라우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신호. 예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기병, 신선한 전력, 지치지 않은 말, 날카로운 칼. 그들은 언덕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치 대지가 그들을 토해낸 것처럼. 연합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레이몬은 예비대를 봤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그는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십자군 기사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갑옷은 찌그러졌고 무기는 무뎌졌으며 마른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1시간 이상 싸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지치지 않은 적. 어떻게 싸웁니까? 레이몬은 외쳤습니다. 후퇴하라. 방어 대형을 만들어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맘루크 예비대가 연합군의 측면을 쳤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가장 약한 지점을 노렸습니다. 십자군과 몽골 사이의 경계선. 두 군대가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는 지점. 창이 쏟아졌고 칼이 번쩍였으며 피가 튀었습니다. 십자군의 측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졌고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으며 대형이 와해되었습니다. 공포가 퍼졌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학살이었습니다. 레이몬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서라, 도망가지 마라. 우리는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고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일부는 도망쳤습니다. 말을 돌려서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맘루크 기병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등 뒤에서 창에 찔려 죽는 병사들. 도망치다가 말이 쓰러져서 땅에 나동그라지는 병사들. 맘루크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적도 적입니다.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카라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우리는 포위당하고 있다. 예비대가 측면을 쳤고 정면의 맘루크는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으며 십자군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툴루얀 장군을 찾았습니다. 장군은 말 위에서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카라는 외쳤습니다. 장군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툴루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깃발. 몽골 진영 후방에서 올라온 깃발.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철수 명령. 툴루얀 장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몽골군 특유의 나팔 소리. 높고 날카로우며 구슬픈 소리. 이 소리는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철수. 카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지금 철수한다면 십자군은 어떻게 됩니까? 툴루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 것이다. 이것이 이란국의 명령이다. 카라는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툴루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맹은 편리할 때만 동맹이다. 지금은 편리하지 않다. 우리는 떠난다. 몽골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훈련된 대로 그들은 전투에서 빠져나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맘루크군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칼라운의 명령이었습니다. 몽골을 쫓지 마라. 십자군을 끝내는 것이 우선이다. 몽골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 지금은 십자군을. 그래서 맘루크는 몽골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에게 집중했습니다. 레이몬은 몽골군이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가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버렸다. 그들은 우리를 버렸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배신자들, 비겁한 놈들. 하지만 분노는 소용없었습니다. 맘루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레이몬 주위의 십자군 기사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00명이 50명이 되었고 50명이 20명이 되었으며 20명이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등을 서로에게 기댄 채. 이것이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기사답게. 카라는 철수하는 몽골군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십자군이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몬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웃고 말하고 약속했던 남자. 저승에서 만나자던 남자. 카라는 말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말이 멈췄습니다. 툴루얀 장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라, 무엇을 하는가? 카라는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툴루얀은 화를 냈습니다. 명령이다. 철수하라. 카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신자도 될 수 없습니다. 툴루얀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카라는 웃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언젠가는. 오늘이 그날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카라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에서 명령 불복종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까지. 그래서 카라는 눈물을 삼키고 북쪽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동맹을 버렸다. 나는 친구를 버렸다. 나는 약속을 버렸다. 홈스 평원은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십자군의 시체, 아르메니아 기병의 시체, 용병들의 시체. 그들의 피가 흙을 붉게 물들였고 그들의 갑옷이 햇빛에 반짝였으며 그들의 눈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이몬은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시체가 쌓였습니다. 그가 죽인 적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맘루크는 끝없이 왔습니다. 창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또 다른 칼이 그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서 입 맞췄습니다. 주여,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칼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맘루크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전장을 돌아다니며 부상자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자비는 없었습니다. 전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술탄 칼라우는 전장을 바라보며 만족했습니다. 십자군은 부서졌다. 몽골은 도망쳤다. 오늘은 맘루크의 날이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시체를 쌓아라. 탑을 만들어라.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맘루크에게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며칠 후 시체 탑이 세워졌습니다. 수천 구의 시체, 십자군, 아르메니아인 용병들. 그들의 갑옷은 벗겨졌고 그들의 무기는 전리품이 되었으며 그들의 뼈는 탑이 되었습니다. 이 탑은 수십 년 동안 홈스 평원에 서 있었습니다. 경고로서, 기념비로서, 죽음의 증거로서. 카라는 이란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웅으로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밤마다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레이몬이 그를 바라보는 악몽, 피 흘리며 배신당한 눈빛으로. 카라는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로도 그 눈빛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예언이 맞았다. 해가 지기 전에 누군가는 동맹을 배신했다. 그 누군가는 우리였다. 동료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카라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 배신과 생존의 차이는 무엇인가? 관점일 뿐이다. 홈스 전투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트리폴리는 10년 후에 함락되었습니다. 아크레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1991년 마지막 십자군 거점이 무너졌습니다. 200년에 걸친 십자군 시대가 끝났습니다. 성지는 이슬람의 손에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는 기독교 왕국의 수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몽골 이란국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맘루크는 만만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란국은 시리아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페르시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몽골 이란국의 지배자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정복하려던 자들이 결국 이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맘루크, 술탄국은 번영했습니다. 칼라운과 그의 후계자들은 시리아와 이집트를 100년 이상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군을 물리쳤고 몽골을 막아냈으며 무역을 통제했습니다. 카이로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학문의 중심, 예술의 중심, 권력의 중심. 하지만 모든 제국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맘루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고 오래된 강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홈스 전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포로 맺어진 동맹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군과 몽골은 공통의 적이 있었지만 공통의 신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한쪽은 다른 쪽을 버렸습니다. 생존이 우정보다 강했습니다. 둘째, 전쟁에서 숫자나 용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맘루크가 이긴 이유는 그들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더 조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규율이 있었고 전술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명확한 지휘체계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그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배신은 때로 합리적 선택으로 포장된다는 것입니다. 몽골이 십자군을 버린 것은 악의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병력을 보존하는 것이 동맹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란국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십자군의 입장에서는 배신이었습니다.
진실은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투는 역사의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십자군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세계는 더 이상 성지를 지배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맘루크가 그 선봉이었습니다. 몽골은 여전히 강했지만 그들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지만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홈스 전투는 그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낡은 시대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순간 레이몬은 홈스 평원에 묻혔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한 달 후에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그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평생을 미망긴으로 살았습니다. 카라는 늙어서 죽었습니다. 침대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레이몬, 미안하다. 나는 너를 버렸다. 저승에서 용서해 주길. 그의 가족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홈스 평원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시리아의 중부, 여전히 평평하고 넓은 땅, 이제는 농경지가 되었고 양들이 풀을 뜯으며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시체탑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뼈는 먼지가 되었고 갑옷은 녹슬어 사라졌으며 이름들은 잊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그날 십자가와 늑대 꼬리가 함께 섰던 날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무너졌던 날을, 공포로 맺어진 동맹이 얼마나 빨리 부러지는지를. 전쟁은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전쟁은 시체를 만듭니다. 승리자와 패배자, 영웅과 비겁자, 그 모든 구분은 살아남은 자들이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죽은 자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땅속에 누워서 벌레들의 먹이가 되며 잊혀집니다. 레이몬도 그와 함께 죽은 수천 명도 그들은 영웅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의무를 다했으며 죽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홈스 전투는 잊힌 전투입니다. 역사책에서 작은 각주로만 남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무수한 전투 중 하나. 하지만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 마지막 생각, 어쩌면 집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를, 아이를, 어머니를, 어쩌면 신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어쩌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고통만 느꼈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은 사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마지막 고독.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전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싸웠고 죽었으며 잊혔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승리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패배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배신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희생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야만 역사는 완전해집니다. 십자가와 늑대 꼬리가 함께 섰던 그날, 세상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동맹과 배신의 차이가 모호해졌습니다. 생존과 명예 사이에서 선택이 강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피로 씌어졌습니다. 홈스 평원의 흙에 수천 명의 시체로, 잊히지 않을, 하지만 기억되지 못한 이야기로